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산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 코나이브리 니로 EV CATL의 NCM523 배터리가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상품기획과 관련된 행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K배터리 SK온 쪽으로만 사용하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폭넓게 전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서 K배터리를 다 NCM 3원계로 국산 배터리를 쓰지. 결국 배터리 수급 못하니까 중국에 가서 CATL에 손 벌린 거잖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준비 전혀 안 돼 있으니까 K 전기차 진짜 앞으로 미래가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 회사들 막 100% 넘게 300% 성장도 했다 그러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11% 꼴랑, 그리고 이게 2위 간당간당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가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토요타에 의해서 2위입니다. 지금 토요타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이익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수 시장의 쏠림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디젤 게이트 이후로 디젤이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내연차를 한 번 더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다 하이브리드로 지금 쏠려 있고, 그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토요타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 길면 하이브리드로 인한 이익을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시장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장일 거기 때문에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지금 토요타를 바치고 있는 성장 동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대 기아가 전기차를 테슬라의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테슬라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런 출고 대수를 판매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내연차에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의 내연차의 영업이익이 건전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북미, 캐나다 이런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사실 이익 구조가 굉장히 박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더 많이 들어가고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전기부터 출력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합산 출력 시 기본적인 출력이 높기 때문에 차체 보강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비싸게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차의 가치를 통해서 상품성을 확보한 게 아니라 탄소 크레딧 때문에 내연차를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과징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과징금을 좀 줄이려고 탄소 크레딧 확보하려고 전략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업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스펙에, 아니 배터리가 왜 저만큼 들어가야 돼? 그리고 왜 저렇게 무거워? 이런 하이브리드, 괴이한 하이브리드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독일은 특히 고성능 내연차들이 많은데 과징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남더라도, 심지어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이브리드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배터리를 충전해서 EV 모드로 활성화시키면 이산화탄소 양을 아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탄소 크레딧 확보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또 내연차, 이 균형만으로도 과징금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특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갈 필요가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뜩이나 이익도 박하고 문제도 많아요. 또 배터리 셀이 10kWh에서 많이 들어가면 한 25kWh,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야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데, 이 슈퍼 캐패시터를 비롯해서 고방전, 고시레이트에서 적합한 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 구성하는데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3원계도 그렇고 또 리튬이산처럼 말할 것도 없고
이 CAT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딱 그래요. 그리고 내연차와 이 하이브리드 두 개의 동력원이 같이 움직이니까 문제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고시레이터에서 고방전 이 환경에서 사실은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거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뻑하면 화재 때문에 리콜하고 뻑하면 불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도 낮아요. 그러니까 내연차를 정리하면서 지금 내연차 장사를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폭넓게 확대를 하면 할수록 현대기아는 별로 이익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 초기 시장이라 배터리 원가가 비싸거든요. 그거 파느니 내연차 팔거나 내연차에 그냥 풀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로 해서 적당히 반응 좋으니까 북미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갖다 제값 받고 팔면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출고 대수를 막 비약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11%에 해당하는 막강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나 EV와 니로 EV에 왜 CATL이 들어갔을까? 배터리 없어서 정말 발 동동 구르다가 저기라도 가가지고 야 니네들 배터리 남는 거 있냐? 우리 좀 있는데 왜? 아니 우리가 코나 EV, 니로 EV 출시를 하려는데 배터리가 없어 그것 좀 갖다 줘 하면서 겨우겨우 공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제조사들은요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들은 그 제품이 기획될 때 벌써 어느 회사의 어떤 스펙의 배터리를 여기에 탑재를 할 것인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해집니다. 그리고 각 연차마다 생산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나오는 전기차면 늦어도 2021년도에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그 전기차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배터리 회사와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터리가 들어가서 출력 밀도, 에너지 밀도, 회생제동, 전기차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뭐 제품 만들어 놓고 배터리 없어가지고 출고 직전에 야 여기 사왔어 이거 갖다 끼면 돼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워낙에 대전력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BMS가 매우 정교합니다. 이거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조사, 스펙, 셀, BSA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나 EV, 니로 EV는 작년에 나왔고요. 2022년 여름에 나왔고 코나 EV는 올 여름에 나왔죠. 자 그러면 니로 EV는 처음 기획된 게 아무리 못해도 2020년에는 계획이 됐을 거고 코나 EV는 2021년도에 기획이 됐을 겁니다. 이때부터 CATL하고 이미 계약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니로 EV, 코나 EV 만들 건데 NCM523 너희 주력 제품 있잖아. 그거 우리랑 공급 계약 맺어가지고 같이 설계해서 코나 EV, 니로 EV 너희들 배터리에 맞게 우리가 모터 스펙 바꾸고 BMS 바꾸고 최적화 시켜가지고 전기차에 넣을 테니까 이렇게 공급해줘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K배터리랑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SK온에 NCM811 집어넣으면 초고속 충전 걸기도 좋고 그리고 소비자들 반응도 얼마나 좋아요. K배터리에 들어간 코나 EV, 니로 EV 나오면은 이야 이거 대단한데 하고서 너나 할 것 없이 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오닉 5 EV6 상위 모델과의 가격 격차에 따른 상품성 간섭이 생깁니다. 코나 EV, 니로 EV 사는 사람들은 좋죠. 가격 차이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 1000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받는 그 구간이 정말 영업이익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코나 EV와 니로 EV를 만들 때 가격 차이 나는 만큼 원가 비중도 그 비율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소형차 만들어서 팔 때 이익률이 극히 낮아서 소형차 안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형차, 고급 세단들은요 이익률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편의 장치와 옵션을 다 집어넣고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 받을 때 고객 응대도 잘하고, 차 사면은 사은품도 막 그득그득 줍니다. 왜?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경차나 소형차 사면 뭐 열쇠고리하고 우산 몇 개,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뭐 많이 안 줍니다. 남질 않아요. 남질 않으니까 영업사원에게 수당도 많이 못 주죠. 고객들에게 뭐 서비스도 풍족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박리담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코나 EV와 니로 EV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데, 이 박리담회를 하는 차에다가 초고속 충전 넣고, 그리고 K배터리 안정적인, 고객이 선호하는 아이오닉5와 EV6이 들어가는 그 스펙을 그대로 놓고, 회생제동도 막 막강하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오닉5 EV6를 누가 사겠습니까? 많은 소비자들, 가망 고객들이 다 엔트리 전기차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잔머리 진짜 엄청나게 굴리네. 결과적으로 지불한 만큼 급 차이를 둬서 소비자들을 차별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딱. 의도한 겁니다. 배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코나 EV, 니로 EV에는 초창기 모델 아이오닉5 EV6가 없었을 때는 K배터리 넣었어요. 왜냐면은 상위 모델이라고 할 만한 전기차와 간섭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2021년에 아이오닉5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급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완벽하게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고급형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350kW, 회생제동, 뭐 충전 속도, 뭐 18분 만에 80%, 뭐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요. NCM 811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저렴한 엔트리 전기차는 급 나누기를 해야 아이오닉5 EV6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내가 좋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상품성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뭐 좀 욕먹겠지, 알아, 중국 GAT에 집어넣는다고 누가 좋아하겠나, 제조사님들 그걸 왜 모릅니까? 본인들도 오직 답답했으면은 모터 스펙을 다 바꿨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열화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보증기간 내에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성 우리가 CATL, NCM 523 이거 완전히 믿을 수 있나 해서 모터의 회전수를 높이고 토크 수치를 낮추고 조정을 한 겁니다. 부하를 좀 초반에 덜 받게 해서 전체 운행하는 C레이트를 낮춘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가 돼서 내가 상품을 출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아마 그래, 더 줬는데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스펙 차이가 없으면 아이오닉5 EV6,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60, EV9 이런 차를 좀 사줘야 그나마 배터리 때문에 잘 안 남는 전기차에서 수익 나오는데 급 나누기 좀 해야 되겠다.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손 벌리는 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원래 기업은요, 돈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쟤는 또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서 자꾸 그런 걸 들추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각각 지불한 것만큼의 만족도를 통해서 구별된 만족도로 그 상품성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시장 반응이 계속 균일하게 또 건전한 이익 구조로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GAT의 배터리 3원 개 가져다가 코나 EV, 니로 EV에 넣은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원래 기획했을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기아가 이제 완급 조절을 좀 하는 거예요. 무슨 완급 조절을 하냐면, 사실 그동안 폭스바겐이 왜 전기차에서 헤맸냐면, 폭스바겐은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최고의 스펙은 포르쉐로 줘서 비싸게 팔고, 폭스바겐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자들에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독일 브랜드를 보유한다는 게 어딘데 너희들이 뭐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바라려고 라고 해서 ID4, Q4를 냈는데, 그런데 현대기아가 후발업체인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뭔가 크게 한 방을 터뜨리고 싶었고, 업계를 선도하고자 선구자적인 위치에서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기차에 사활을 걸겠다 해서 사실 EGMP에 오버스펙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살짝 가른 거예요. 완전히 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중전기차에서 고급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억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350kW의 충전 속도, 엄청난 회생제동, V2L, 그리고 뛰어난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출력 효율을 다 잡아내면서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해버리면, 그러면 2년 후, 3년 후 더 고급형 전기차의 스펙을 또 얼마나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는 네임밸류에서 밀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을 반전시키려면 강력한 한방, 앞선 기술력을 통해서 상품성으로 충격을 주는, 살짝 미래의 패를 먼저 대중차에 풀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 배를 갈라서,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전기차에 너희들이 주목을 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전달을 해놓고 나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EM 플랫폼 2세대 EGMP는 또 얼마나 높여야 되는 거야. 소비자 눈높이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기술이 단계적으로 계속 준비가 돼 있어서 스텝 올라가듯이 계속 높아지면 되는데, 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기술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네임 밸류가 확보가 돼가지고 좋은 제품 나오니까 5천만 원 받던 제조사가 1억 못 받아요. 7천 초반에서 9천 중반까지 딱 가격표 매겨보니까 EV9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창문 가지고 막 난리 피고, 야 이거 결함 아니냐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그 폭격을 치렀습니다. 그거 다 뭐 때문이냐면 가격 때문이에요. 만약에 EV9을 6천, 7천으로 딱 묶어놨어 봐요.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난리가 났지. 이렇게 엄청난 차를 이 가격에 내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제네시스는 또 어떻게 가야 되고, 기아에서 또 다음 플래그십, 또 다른 기함들은 또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완급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홍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일을, 리튬 인산철을 집어넣는다는 것, 또 이런 전략의 일환이에요. 배터리가 없어서 K배터리와 협약이 안 돼서 뭐 찾다 안 돼가지고 이거라도가 아니라, 아니 경차인데 2400, 500 그 정도 주고서 구입을 했더니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도 막 300km 나오고, 여기에 뭐 회생제동 팍팍 들어오고 성능도 좋고, 그러면 상위 전기차 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좋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스펙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기업은 너무 잘합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모르쇠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언급을 안 합니다. 니로 EV에, 코나 EV에 왜 CATL NCM 523을 썼습니까? 현대 관계자들 중에서 누가 입도 뻥끗합니까? 안 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그걸 물어보냐. 우리 입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싫으시면 더 위로 가세요. 그리고 또 아이닉5 EV6 보면 소재가 좀 덜 고급스럽잖아요. 이거 싫으시면 또 제네시스로 가세요. 이렇게 상품으로 급나누기를 하는 건 제조사로서 상품 기획을 할 때 그 제품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딱 기획이 되는 그 순간 다 정해지는 겁니다. K배터리는요, 2026년까지 출시되는 모든 차에 어떤 배터리에 어떤 스펙에 어떤 셀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딱 닥쳐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배터리가 없네? 야, 구매 담당 상무 전무 LG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배터리 받아오라 그래. 그럼 가가지고 키 쓰고 가가지고 배터리 주세요. 김민 배터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의 이런 뭐랄까요? 아마 기업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똑똑하세요. 지식이 많으시고 판단력도 좋으신데 바쁘니까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저 말이 맞나 보다 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K배터리를 지금
구분해서 쓰는 거는 상품 금 나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가 그거 제일 잘 알아요. 이거 집어넣으면 고객들이 좋아하겠지? 싫어하겠지? 아, 이거 넣으면 욕먹겠지? 그거 왜 몰라요? 아는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돈이라는 게 사실 무서워요. 조금 더 주면 좋은 거 갖는 거고, 조금 덜 주면, 아휴, 이거라도 써야 되나. 자본주의가 원래 이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어이씨, 이거 이렇게 해놨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금 나누기를 해놨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드리는 건 제조사들이 그나마 그것도 눈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것도 출시되기 전에 자꾸 이렇게 가격 얘기를 하는 건 가격을 하나만 딱 정해놓고 발표할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격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걸 내밀어 볼까? 이걸 내밀어 볼까? 발표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합니다. 이 경영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근데 나온 안을 보니까 그래,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내연차인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나마 괜찮은 안이 제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꾸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지적하고 해야 제조사들이 좀 꿈쩍이라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 흘려들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